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건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다니고 있는데 핀란드에는 교육학을 배우러 왔어요. 여기는 선생님도 그냥 first name 부르거든요.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뭐 미스터나 뭐 teacher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사실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런 삶의 패턴도 있구나라고 시야가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유럽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들, 뭐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정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 박사님께서 네. 그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지인들이 있으면 그 지인들이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하면 항상 유럽을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뭐 유럽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들, 뭐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영어가 제 인생의 트라우마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사실 영어를 우리가 얼마나 배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최소한 10년, 15년을 배웠는데 이제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밖에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맨날 걸림돌이라고, 영어가 내 걸림돌이라고.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경험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말하고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유럽에 왔잖아요. 유럽에 왔으면 사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는 게 워낙에 우리랑 구조가 달라서 우리가 못한다는데 핀란드어도 영어랑 완전히 달라요. 구조가, 문법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알파벳을 쓴다는 거 외에는 거의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핀란드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고. 근데 그런 게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건 것 같냐면은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환경이죠. 일단 영어를 쓰는 어떤 그런 환경. 그 두 번째로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맞아. 우리나라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자기 발음 안 좋다고 영어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영어 할 기회가 있어도 자기 영어 못한다고, 혹은 지원을 할 때 나 영어 못해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영어라는 게 그렇게까지 별게 없어요. 특히 발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발음이 식별 가능한 발음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네. work랑 work, 이제 일하다랑 걷는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발음은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이런 한국식 발음이라는 악센트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맞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국도 그렇고 어디 나라도 자기만의 악센트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애들도 다 악센트 엄청 심하고, 핀란드 애들도 엄청 심하고, 뭐 독일, 이탈리아, 뭐 중국, 다 전 세계 곳곳에 맞아. 다 자기만의 악센트를 가지고 영어를 해요. 근데 서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류의 발음은 연습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막 원어민 발음이라고 하는 거를 전 유럽에 와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그 원어민 발음이 이제 미국 발음 혹은 영국 발음인데 그 친구들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 나와서 공부한 사람은 여기 와서 치열하게 하다 보면 영어의 문제는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시간 지나면서 적응하다 보면. 사실 저도 영어는 진짜 정말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학고에 가면은 환경 자체가 영어를 안 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거기는 수학 과학만 미친 듯이 하는 거고, 저도 몰랐어. 영어를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진짜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도 영어 공부 거의 안 했고. 그래도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 진짜 정말 영어 공부는 못했고, 뭐 수능도 저는 영어를 안 봤기 때문에, 수능도 안 봤기 때문에 그 수능 공부도 안 한 그런 정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필립쌤께서도 얼마 전에 이 채널에서 뼈아대였나요?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것처럼 따라해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 방법을 해봤었거든요.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은데, 일단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뭐 연극하신 거 생각을 해보면 1시간, 2시간 동안 대사를 쭉 다 외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암기가 아니라 맥락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수가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테드 강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연설하는 거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연설문이나 강연문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설문 같은 거를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테드 3분짜리 영상, 뭐 30개 도전하기, 뭐 이런 짧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정말 그냥 다 따라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이제 그 사람 약간 성격도 이렇게 따라하고, 막 연예인이네. 여성분이 하시면 막 이렇게 막 여성스럽게 좀 하고, 그런 게 사실은 좀 재미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통째로 외웠었는데,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영어가 약간 적어도 스피킹이나 리스닝에 있어서는 한번 이렇게 트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트이는 경험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게,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문장별로 외우다 보니까 그 문장에서 조금만 변형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외워라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시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뭐 미드나 이런 걸 알아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강연이나 뭐 미드나 뭐든 좋으니까 그냥 하나를 정해서 그냥 계속 듣고 계속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시간에 뭐 리스닝이나 스피킹에 한해서는 적어도 일단은 따라하고 그냥 연기를 해보는 경험이 정말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이제 뭐 얼마 전에 읽었던 스트레스의 힘에서도 나오는 사고방식 중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외웠던 거는 이제 연설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내용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반복해서 듣고 맨날 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제 사고방식이 된 짱이네, 거예요. 그래서 짱이네, 예를 진짜. 들면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이제 성공하게 대가라고 뭐 한 번 강연할 때마다 뭐 몇 억씩 받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짜리 1시간을 거의 통째로 다 외웠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오래 걸렸죠. 뭐 맨날 그것만 했어요. 맨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게 영어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한테 주었던 어떤 긍정적인 가치들이 아직까지 저한테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2년 전, 3년 전인데, 이제 영어는 그건 좀 까먹은 것 같아요. 워낙 오래돼서. 근데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에서 정말 동기부여 잘 되는 좋은 연설들 있잖아요. 뭐 오바마라든지 아니면 뭐 좋은 연설들, 그런 거를 따라하게 되면은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나의 정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에서 제가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이제 빅보카가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연설문을 외울 때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설문을 외우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연설문에 나왔던 단어가 단어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이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단어를 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반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어라는 게 사실 익숙해지면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외울 때마다 정확하게 막 한 번에 외우는 게 아니고, 단어장에 그냥 쭉 보고 모르는 거 체크한 다음에 엑셀 파일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 체인지 그라운드에도 나왔던 방법을 제 나름대로 좀 변형을 해서 유튜브 그냥 이렇게 해서 엑셀에다가 다 적고 예문도 제가 다 찾아놓고, 그다음에 그걸 그냥 맨날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이랑 컴퓨터로 그걸 계속 봤어요. 매일. 그러면서 처음에 외운 거는 가장 연한 색으로 색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외운 색깔은 점점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따라서 칠하면서, 그러면 이제 항상 하얀색으로 남아있는 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엑셀 파일 들어가서 하얀 거 보고 그 다음에 연한 거 보고, 그래서 외웠으면 이제 한 단계씩 등급을 올리죠. 저는 이제 그 망각곡선, 에밍하우스 망각곡선 보면은 5회 반복하면은 그게 제 영구 기억으로 영원히 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5회를 해서 5번을 외운 거를 내가 완전히 외운 거다라고 해서 반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여기 핀란드 와서 생활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쓰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쓰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 저는 이제 4,000개밖에 못 외웠어요, 아직. 네, 이제부터 4,000개를 마저 더 외우려고 하는데, 적어도 4,000개를 다 외우고 나니까 스피킹이랑 리스닝하고 뭐 간단한 아티클 같은 거 읽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빅보카 퀴즈라는 앱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퀴즈 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이겨야 되거든요. 레벨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하면은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좀 사실 외우다 보면은 좀 지루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빅보카 퀴즈 앱으로 가서 빅보카 외우면서 이제 틀린 오답 노트도 여기서 해주거든요. 그럼 오답 노트 듣고 예문도 거기 있어요. 퀴즈 앱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빅보카도 이용하고 빅보카 앱도 이용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영어 공부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어라는 측면만 빼놓고 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세대들이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인정. 우리나라 특유의 그 빠릿빠릿함이 있어요. 맞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사실 처음에 와선 남들 놀 때 이제 우리는 뭐 언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럴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에서 무언가를 할 때 기회가 있어도 좀 소심하고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해외에 나갔다 오면은 뭐가 늦어지지 않을까? 나만 도태됐다.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에도 생각보다 기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한국에 대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우리 이제 BTS 형님들께서 진짜 감사해야 돼, 우리 BTS. 진짜 감사해야 돼요. 막 저 진짜 감사해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주시고 시대를 잘 타고 났어, 우리가 진짜. 진짜 이제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맞아. 굉장히 지금 좋은 시대예요. 맞아. 그래서 소름이 끼치네, 갑자기. 이제 영어 공부 조금만 이제 열심히 하셔서 여기로 오시면은 충분히 기회가 정말 많으니까 꼭 이제 외국에서도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이 무조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 한국에서만 기회를 찾는 것보다는 뭐 일취월장에서도 나오지만 선택안이 많을수록 그 선택지에 대한 결과가 더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선택지를 찾고 그러면 이제 외국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한국에서도 오히려 경쟁률이 줄어드는 선순환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선택지를 가질 때 이제 외국에 대한 선택지도 영어만 하면 어디서든 사실 일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외국에도 좀 더 이렇게 눈을 돌리셔서 기회를 찾으시면 어떤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영어 채널이 있고 뭐 빅보카 단어장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많이 그 기초를 닦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지금 편집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이 영상만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수다를 떨었답니다. 오늘 건희 씨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대화를 했어요. 건희 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6개월 핀란드에서 재밌게 생활하시고 우리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제가 살아왔던 6개월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체인지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저도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